머리가 내려온 생머리 스타일이 잘 표현됐다. 이 작품은 대형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종이를 잘라붙여 완성한 것인데 매우 단순화시켜서 얼굴의 옆모습을 특징적으로 이용한 작품이다. 얼굴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느낌을 자아내는 이 작품은 무엇보다 개성 있는 얼굴이 잘 표현되어 있다. 발은 의상이 중심이 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전체적인 주제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손과 발은 우선적으로 가장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많이 쓰이는 포즈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손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손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목 부분이 우리가 이제 관절이 있기 때문에 각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손가락의 모양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치나 U자형으로 이렇게 곡선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전체적인 손에서는 한 2분의 1 정도, 그렇지만 이게 똑같이 2분의 1이 아니고 이런 U자형으로 위치시켜서 관절을 인식을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지는 상당히 짧죠. 때로는 요 손가락을 너무 길게 그리면 이렇게 포크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손바닥을 한 2분의 1 정도는 되도록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의 크기는 우리가 얼굴 사이즈 정도가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리를 늘리고 팔을 늘리듯이 거기에 맞는 균형을 주기 위해서 손의 크기도 조금 늘려주고 발 크기도 좀 더 크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이 가장 고전적인 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이런 자세들을 좀 공부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옆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엄지가 역시 반 정도 길이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U자 안에 이렇게 위치시키면 되고, 두 번째 모양처럼 이렇게 힙에 살짝 얹어놓은 모습은 손바닥 부분이 굉장히 그 각도 때문에 짧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도 굉장히 유용한 포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포즈 중에 하나, 둘, 세 개가 옆에서 보는 포즈죠. 그래서 역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인체가 좀 날씬하고 그 다음에 길쭉하게 보이기 때문에 옆으로 보이는 손 포즈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손을 그릴 때는 우리가 팔부터 그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팔 그리기를 한 번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뼈의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위에 상지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팔 부분에는 굵은 뼈인 척골이 있고 얇은 요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뼈 위에 또 이렇게 근육이 달려있기 때문에 일자로 뻗은 포즈지만 사실 팔의 모양은 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팔꿈치에서 살짝 꺾어준 다음에 이렇게 팔목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모습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손의 중심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렇게 흐르고 있는 흐름만 잘 잡아줘도 전체적으로 손 그리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손톱같이 그 아주 세부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고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손 포즈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발만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신발을 신은 모습으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 모양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굽이 거의 없는 신발을 신었을 때, 왼쪽 같은 경우에는 굽이 있는 모습을 신었을 때, 그래서 발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그리기가 쉬워집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굽의 높이와 상관없이 발바닥을 이렇게 바닥에 닿는 부분,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굽의 높이에 따라 경사가 달라져서 이렇게 곡선이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역시 그 힐 뒤축에 이렇게 닿는 그 뒤축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변하지 않지만 이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 모양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와 연결해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허벅지를 그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뼈인 대퇴골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근육들이 있는데요.
무릎이 있고요. 슬개골이라고. 그 다음에 종아리를 잘못 그리기가 쉽습니다.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골이라고 해서 중심 뼈가 있고 역시 팔과 마찬가지로 종아리 부분에 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비골이라는 게 작은 뼈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바깥 그 곡선이 이렇게 미끈하게 완만하게 가는데 안쪽에는 비복근이라고 짧은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근육은 굉장히 이렇게 조금 더 커브가 있고 커브를 그린 다음에는 바깥 방향으로 미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목으로 이렇게 연결돼도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 모양이 요거는 전형적인 앞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부분은 아무리 높은 힐을 신고 있어라도 바닥에 딛고 있기 때문에 너무 뾰족하게 그리시면 안 되고 오른쪽 다리는 전형적인 그 옆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도 옆모습이고 그 다음에 힐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닥으로 가는 요 경사 부분, 그 다음에 바닥에 딛고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힐을 신고 있는 상태의 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을 기본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모습과 옆모습을 그리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45도 이렇게 옆에서 비스듬하게 보고 있는 요 각도들을 연습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앞모습이면서 비스듬한 거, 뒷모습이면서 비스듬한 거 그리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요령은 앞 중심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선은 중심선을 잡아서 이렇게 저는 항상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잡아서 앞은 역시 그 굽이 있어도 이렇게 앞으로 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꺾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발 모양을 잡은 다음에 그 위에 신발을 이렇게 얹어주도록 그립니다. 그 다음에 뒷모습도 역시 뒷중심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발 모양이 이렇게 뒷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 모양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뒤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축 위에 힐을 얹고 뒤에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45도 각도 부분이 뒷모습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일까 싶은데 실제로 많은 패션 포즈에서 쓰이게 되고 좀 난이도가 높은 거지만 좀 많이 연습해서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 다양한 신발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발의 모양은 똑같지만 이런 신발에 따라서 많이 실루엣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츠라든가 무슨 여기 같은 경우에도 웨지 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작은 스틸레토 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 각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딛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뭉툭하게 보이죠. 이런 부분 잘 표시해야 되지만 이쪽 발은 앞으로 뻗고 있기 때문에 더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연에 생긴 것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발목에서 또 발로 이어지는 것들을 잘 연결해서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주의 실습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실습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시도하기 위해 가로 세로 6cm 크기의 얼굴 이미지 10장을 선택합니다. 이때 전면 2개, 비스듬한 각도 6개, 옆모습 2개를 선정하는데 다양한 각도로 숙인 머리, 쳐든 머리를 조합하여 잡지나 웹사이트에서 그릴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표현하는 방법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패션 화보에서 자주 사용되는 클래식한 자세와 각도의 사진을 선택합니다. 또한 발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자세와 각도를 보여주는 사진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부츠나 펌프스 또는 스트랩 샌들이나 운동화, 외질 같은 다양한 신발 종류를 선정해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 손, 발을 그릴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연필심을 뾰족하게 깎는 것이 중요한데 이로 인해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얼굴을 그릴 때는 가장 먼저 그릴 대상의 사진에서 비스듬한 머리인지 정면인지 측면인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진의 얼굴 중앙선, 눈의 위치, 코, 입을 지나는 3개의 평행선을 찾아서 표시합니다. 또
전체적인 타원으로 대략의 윤곽을 잡고 목의 방향을 표시한 후 눈은 2분의 1 선에 그립니다. 그리고 눈에서 2분의 1 내려온 지점까지 코를 간략하게 표시하고 그 후에 코에서 3분의 1 내려와서 입을 그립니다. 또 전체적인 두상에서 헤어스타일을 표시한 다음 귀의 위치와 광대뼈, 턱선 등에 유의하며 얼굴 윤곽선을 정리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같은 단발머리 비달사슴 컷을 한 얼굴의 전면, 45도 돌린 모습, 옆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눈이 물고기 모양에서 왼쪽이 눌려버린 모양, 마지막에는 물고기의 왼쪽 반쪽이 없어져 버린 모양으로 변화하는 것을 잘 봐둬야 합니다. 입모양도 비스듬한 얼굴에서 흠이 잘 틀리는 부분입니다. 손을 표현할 때는 팔에서 내려오는 방향에 유의해야 하는데 팔목이 꺾이는 각도를 표시하고 손의 전체적인 방향을 표시합니다. 또한 손가락 관절이 꺾이는 흐름을 보면서 손가락이 손 길이의 절반 정도가 되도록 간결하게 그립니다. 발은 다리에서 내려오는 중심선을 연장하여 발 중심이 향하는 방향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신발 굽의 높이에 유의하며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내려오는 커브를 그리고 신발을 그 위에 그립니다. 자, 이것으로 2강 인체의 세부 표현에 대해서 모두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얼굴의 묘사나 그다음에 눈, 손이나 발 같은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린다면 우리가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그림에 좀 더 생기와 그다음에 리드미컬한 표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눈, 코, 입 그리는 법, 손, 발 배우셨는데 어떻게 잘 그리실 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 처음에는 좀 더 어떻게 사실적으로 그리는가에서 시작해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프로페셔널 일러스트레이터들처럼 자신의 개성이 묻어나오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날까지 학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까지 강의를 잘 염두해 주신다면 우리가 좀 더 다음 강의를 더 알차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인체와 패션의 포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